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당뇨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현상의 당뇨교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흑석동의 오현상 내과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건강하시죠? 네. 네. 자, 항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을 네. 이제 잘 짚어주시고 또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그 당뇨뿐만 아니라 비만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살이 주로 찌는 곳이 이 뱃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빼기 어려운 것도 뱃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뱃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뱃살이란 무엇인가 이제 알아볼까 하는데 좀 송구합니다만 선생님도 배는 좀 나오신 것 같은데 예. 네,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예. 뱃살 왜 하필 먹어도 말이죠. 예. 살이 주로 이렇게 배로만 찌는지 참 궁금해요. 그 사실은 제가 그거를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왜 배에만 살이 찔까? 그리고 빼기도 제일 어렵고 다이어트를 하면은 얼굴 같은 데가 먼저 빠지는데 그렇죠. 배는 잘 안 빠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는데 그거는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체온과 관계가 있습니다. 체온. 이 복부 비만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가장 쉬운 모델로 제가 펭귄을 예를 들게요. 남극에 가면 펭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펭귄이 날씬한 펭귄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살이 쪄서 뒤뚱뒤뚱. 네. 다 비만 형태고 그것도 복부 비만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과연 남극에는 먹을 게 많아서 과식을 해서 그렇겠습니까? 오, 아닌데요, 정말. 그렇죠. 얼음하고 네. 눈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평균 21일에 한 번을 먹는답니다. 펭귄이. 21일에 일식을 하는데도 그렇게 네. 비만 체형을 유지를 한다는데 그거 정말 불가사의한데요. 네. 그거는 거기가 온도가 너무 낮은 관계로 굶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어 죽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관심사인데 펭귄에게는 그러면 우리 몸에 열을 지탱을 해주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손발이나 이런 것을 덮여주는 장소가 어딜까요? 실제로 사람은 체온이 36도 내지 7도의 항온동물이라 항상 일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손이나 얼굴 온도가 36도가 나올까요? 그렇죠. 여기는 좀 제가 재보니까 겨울에는 17도, 15도까지 떨어집니다. 손이. 손 같은 경우는. 그 여름에도 20몇 도밖에 안 재지거든요. 36도라는 건 입속이나 귀속이나 아니면 뱃속, 장속이 37도인 것이지 다른 곳의 온도는 항상 그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외부에서는 계속 열을 손실을 일으키면서 체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디선가는 열을 그만큼 보충을 해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그만한 더운 피를 보내줄 수 있는 장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슴은 어때요? 폐나 심장이 들어있는 가슴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좀 뭐 냉각이 될 것 같은데요. 외부 공기나. 거기는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곳이고 근본적으로 빈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오히려 열을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오히려 냉각 기능이 있는 곳이지 몸을 덮여줄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팔이나 다리는 어떻습니까? 팔다리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거기서 상당한 열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열을 많이 잃어버리는 곳이 되겠죠. 네, 이 체표면이 넓어가지고. 네. 그리고 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도 우리가 골똘히 생각을 하면 머리에서 꽤 열이 나고 뜨거워집니다. 핸드폰이 더워지듯이 그렇게 열이 나지만 과연 머리의 크기로 봤을 때 전신을 덮일 만한 그런 용량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배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배가 그냥 열 탱크네요. 배가 열을 유지를 해주고 다른 곳이 식는 것을 유지해 줄 것은 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가 차가워지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마지막 보루가 식어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얼어 죽는 체온이 몇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하가 돼야지 얼어 죽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체온이 36 내지 7도잖아요.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30도가 되면 벌써 정신을 잃고 혼미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서 27도 정도 되면 거의 사망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서 열이 날 때는 더 좁습니다. 그러니까 40도가 넘어가면 벌써 위험한 거고요. 네. 42도, 3도 되면 벌써 열사병이 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위로는 5도 정도의 폭이 있는 것이고 아래로는 한 10도 정도의 폭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내려가는 쪽으로는. 네. 근데 30도라는 게 그렇게 먼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배가 많이 나온 분들의 그 배꼽이나 그 주변부를 갖다가 체온계로 재보면은 표면 온도가 32도, 1도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네. 물론 그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체온이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 장감막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지나서 장까지 도달을 하면 온도가 37도, 6도 되겠습니다만 네. 표면의 온도가 30도를 육박한다는 건 사실 배로 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징조거든요. 네. 배가 다른 손이나 발이나 다리나 얼굴이나 이런 데 온도 떨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열탱크인데, 보일러인데 배가 벌써 식고 있다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몸에서는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네, 거기 뭔가 단열재 같은 걸 넣어야겠네요. 우리가 추워지면 옷을 찾지 않습니까?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열 효과가 좋은 옷은 지방이거든요. 1차적으로 지방을 모조리 갖다 동원해서 거기다 두르게 되죠, 배에다가. 네. 얼굴 같은 데나 손 같은 데는 지방을 둘러봐야 보온 효과가 별로 없어요. 거기는 열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지켜야 될 만한 열도 없을 뿐더러 어차피 외부에 노출된 아주 말단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별로 그 효과가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 봤을 때 배를 덮여야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담입니다만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네네. 그 배가 빙산하고 부딪혀서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어 죽었을까요?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그러게요. 그 저체온증으로 다 죽었다면서요. 네, 그 빙산이 떠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바닷물은 영하보다도 더 낮거든요. 빙점 강화라는 현상 때문에 네. 영하 2도, 3도 됩니다. 7분을 못 버티고 다 얼어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네.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도 체온 손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말하기를 심장이 멎으면 3초 뒤에 죽고 숨이 안 쉬어지면 한 5분이나 그 정도 뒤에 죽고 굶으면은 그 살찐 사람은 물 마시고 굶으면 석 달 뒤에 죽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체온을 잃으면 7분 뒤에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선순위가 심장 먹고 숨 못 쉬는 거 다음이 체온 손실이란 말이죠. 심장은 아까 3초라고 얘기하셨는데 한 3분 정도 아닐까요? 그 3초가 지나면 네. 의식을 잃는다는 뜻이죠. 의식을 잃는다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어떻게 조치를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 정도로 이 체온이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멸종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도 펭귄처럼 이렇게 배로 뭐 비만을 걱정한다든지 뭐 몸매를 걱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니까 무조건 배에다가 지방을 두른단 말이죠. 배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뭘 먹고 칼로리가 남으면 뭐 손이라든지 얼굴 이런 데로 안 가고 다 배로만 가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펭귄을 추운 곳에서 굶기면 언젠가는 죽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죽을 적에 완전히 지방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로 죽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도 상당한 복부 지방을 유지한 채로 죽겠습니까? 이야, 그거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으로 죽느냐, 굶어 죽느냐, 예. 어느 게 더 시급하냐 이건데, 예. 저체온증이 더 시급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 지방은 유지하고 죽는 건가요? 상당한 지방을 유지한 채로 죽게 되거든요. 굶어 죽더라도. 예. 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배가 찬 분이 굶어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다 안 빠진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망이 없는 얘기니 배 온도를 높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배 온도를 근데 사실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뭐 다 비슷하지 않나요? 뭐 다 난방이나 냉방도 안정적이고요. 이 온도를 확보한다는 것이 지금은 이제 쓸모가 없는 이론이 돼버린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재보니까요. 배가 유난히 나오고 그런 분들은 배 온도가 다들 낮더라고요. 그래요? 32도 막 1도까지도 내려가고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그렇죠. 날씬한 분들의 배 온도를 재보면 높지요. 예,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장의 신부열이 바로 전달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지금 이 뱃살과 온도와 관련해서 말이죠. 배의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지방이 축적이 됐느냐? 네. 지방이 축적이 돼서 내장의 온도가 전달이 안 돼서 배가 찬가? 네. 그거는 명확하게 지금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은 얘기인데 근데 그것은 온도가 더 중요한 것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펭귄이 그렇게 복부 비만인데요, 남극에서 우리나라에 펭귄을 데려와서 에버랜드에서 사육을 하면 먹는 게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사육사들이 잘 먹이니까. 네. 근데 모든 펭귄들이 아주 일자형으로 이렇게 살이 빠집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뒤뚱뒤뚱 걷던 애들이 막 뛰다가 그러게요. 한 1m 정도를 날르고 이래요. 우리나라에 오면 더우니까 뱃살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좀 뱃살이 많이 나온 분들은 뭐 적게 먹고 운동하고 다 좋지만 좀 일부러 좀 더운 환경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인가요? 근데 그건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군요. 사실 동남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비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비만인들이 있어요, 동남아에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 뭐 패스트푸드 막 먹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냉방을 해서 그렇습니다.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어컨이 보급되면서 과거에는 거의 다 집안에 냉방 장치들이 없어서 더위를 참아가면서 살았었는데 지금은 방안 온도를 20도 정도로 아주 춥게 하고 지내는 동남아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럴 수 있는 사람만 살이 쪄요. 그래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은 참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좀 새로운 학설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그 다른 주류학계에서 아직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막 공인하고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상당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냉방이 더 중요했다. 이걸 왜 제가 착안을 하게 됐느냐면요. 저희 병원이 지금 4층에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건물에 3층이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몹시 추운 날씨에 모든 층이 다 난방을 같이 해줘야만 난방이 유지가 되는데 저희 밑에 층이 난방을 안 하니까 날씨가 추운 날은 이 병원이 바닥이 좀 찹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 병원의 난방은 천장에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허리 위로는 온도가 뜨겁더라도 발은 굉장히 시렵고 하체 쪽이 추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배를 덮이려고 그런 목적으로 왜 핫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배에다 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뜨뜻하고 좋았는데 핫팩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약간의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가 빨갛게 되고 뭐 그건 1도도 안 될 정도인데 0.5도 정도 화상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화상을 입은 적은 있었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핫팩을 허리띠하고 배 사이에다가 끼워봤더니 그걸 댄 자리가 마치
이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처럼요. 함몰이 돼서 들어가더라고요, 안쪽으로. 피하 지방이 말이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운동도 더 한 것도 없고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네. 핫팩을 댄 자리만 그렇게 안으로 함몰이 돼서 들어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온도가 굉장히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핫팩을 이렇게 양쪽으로 댔는데 양쪽이 들어가길래 가운데 쪽으로 옮겨보니까 가운데도 또 들어가요. 그래요. 네. 야, 그래서 선생님 의견은 이제 이 열이나 온도가 그만큼 뱃살에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정말 다음 시간이 또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뭐 뱃살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피하 지방도 있고 내장 지방도 있고 말이죠. 각각 이제 이 열이 뭐 핫팩도 하나 좋은 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자세히 또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